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해볼 때 우리가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잠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대외 항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고구려가 대외 항쟁을 했다.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바로 대외 항쟁이다. 이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도 뭐 외국인인데 하필이면 또 대외를 썼다는 뜻은 이제 백제와 신라와의 싸움에서 좀 더 이제 확장된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대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했을 때 상황,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이 삼국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중국의 싸움 첫 번째 파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이 되겠죠. 자, 제목을 보면 고구려가 수당을 막아냈다. 우리가 역사 2에서 이 수당에 대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재통일이다. 그죠? 재통일. 고가이다. 그죠? 중국이 재통일이 되었다는 뜻은 중국은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중국이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거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신라의 대외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제 신라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 특히 백제인데요.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되죠. 특히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된 항구 이름이 당항성이라고 알아두시면 나중에 수업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이 당항성을 설치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성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당진, 평택 요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 죄송합니다. 요쪽 지역에서 이제 중국과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신라가 이제 교역로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와 중국이 연결되게 되었고, 이런 만약에 중국과 이제 신라가 연결이 되면 제일 두려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또한 신라와 당시 백제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또한 지금 불안해요. 자연스럽게 신라와 고구려도 저항관계였죠. 진흥왕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한번 맺어보자 라고 한 게 바로 여제 동맹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신라와 백제가 떨어지게 되죠. 바로 진흥왕 때 관산성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산성 전투를 겪고 나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깼죠. 이런 단계에서 신라가 약간 한반도 내에서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라는 다른 쪽으로 교류를 하면서 중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죠. 물론 처음에는 고구려와 동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타의 이제 상황이 좀 안 맞아서 신라가 이제 중국과 교류하게 되는 요 과정까지 우리가 배우면 이번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수나라가 대륙을 통일했다. 그럼 뭔가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껴서 이제 당시 수나라 위에 있던 북방민족인 돌골과 연합을 했다라는 게 되죠. 또한 이제 이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 백제가 굉장히 이제 위협을 주니까 고구려 요청을 했다가 고구려 요청을 이제 고구려가 요청을 받지 않았고, 이런 관계에서 신라는 선택을 이제 수나라에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지도에 보다시피 수당의 신라 동서동맹, 돌궐 고구려 백제의 남북동맹, 이런 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바로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는
남북과 동서 세력이 대립했다. 라는 관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수나라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이제 수나라의 싸움이 되겠죠. 자, 요 관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싸움을 먼저 건 케이스들이 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방어했다. 이것도 맞지만 아예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의 잠시 주제를 벗어난 썰이었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수 문제는 이제 이에 이제 침략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침입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1차 침입 때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 되겠죠. 다음에 이제 수 문제의 아들이었던 양견, 수양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양견이 아니죠. 그 수양제는 이제 아예 자기 아빠를 이제 자기 아빠가 못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구려 원정에 성과를 못 거뒀으니까 총 동원할 수 있는 총 군대를 모아서 이제 1, 2, 3차로 나누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확인됐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자 별동대를 끌고 수도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돌아가는 군사, 이 돌아가는 군사를 이제 처단하는 살수대첩을 이제 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수나라가 침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수양제의 군대를 격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나라가 이후에도 고구려 침략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수나라가 국력을 소모했다. 수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사 때 배우겠지만 이제 대운하 건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운하 건설의 목적을 우리가 고구려 원정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원정에 실패를 한다는 뜻은 바로 국가적인 큰 일이 이제 약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전쟁 양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지도 혹시 비교가 되나요? 지도 여기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 왼쪽 부분은 이제 수나라의 침략, 오른쪽 부분은 당나라의 침략입니다. 어때요?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하죠, 그죠? 보다 보면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천리장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천리장성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뭐냐? 바로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사람, 이름이 연개소문이 이제 군사력을 강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천리장성을 쌓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당나라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같은 경우도 수나라 우리가 수업을 했지만 농민 반란 때문에 이제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또한 농민들에게 압박을 좀 덜 가하기 위해서 고구려와의 성과가 없었던 고구려와의 침략을 좀 하진 않습니다. 고구려 침략을.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국제적으로는 좀 안정돼 있었는데 당나라 고조의 이제 다음 즉위, 바로 당태종이 즉위를 하자마자 당태종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나라 무제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나라가 안정돼 있으니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정복 활동을 시도하게 되죠. 수나라가 못했던 곳, 바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된 겁니다. 자, 쭉 가면 이런 이제 고구려도 중국의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연개소문을 비롯한 사람들이 국방력을 강화하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생각할 때 위기이고요. 위기를 생각할 때 항상 그 시대는 평화로웠습니다. 이 생각은 항상 이제 어느 시대나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이야기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강경한 대외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라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당초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와 원래 친선 관계였는데 연개소문이 이걸 쌓게 되면서 우리랑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명분을 들면서 고구려를 침략한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여기 중요한 성은 사실은 이제 뭐 백암성이라든가 요동성이었습니다. 현도전도 꽤 중요하고요. 이 지역을 다 격퇴한 다음에 이쪽 지역 넘어오려 하니까 조금 이제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하게도 제일 빠른 길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면 돼요. 여기에서 길목도 아닌 길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길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안시성을 공격합니다. 이 안시성 싸움에서 사실은 당태종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당나라의 대군에 맞서서 안시성은 토성이거든요. 우리 영화 안시성을 좀 보시게 되면 토성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성을 싸워서 이제 저항하는 안시성의 성주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런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게 되죠. 이게 안시성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싸움이 되어 있네요. 연개소문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이 저항한 사건을 통해서 당나라의 침략을 좀 막아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당나라의 성곽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치라든가 또는 옹성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계마무사도 있었다. 아주 이제 훌륭한 이런 이제 전투를 대비하는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구려 저항의 의미는 바로 요게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체를 보호했다라는 거. 고구려가 있어서 사실 신라와 백제도 뭐 나름대로 세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에 있는 고구려의 이제 저항의 요인 그리고 연개소문의 활동, 을지문덕의 활동 또한 이제 또 6세기 7세기 때의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관계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면 다음에 우리가 신라 삼국 통일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겠습니다.